네, 안녕하세요. 남무경 아카데미에서 회계사 경제학 그리고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정평가사 2022년 아니죠. 2020년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난이도는 영상마다 다 말씀드렸는데 상, 중, 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난이도 하는 시험 시간에 반드시 푸실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어렵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들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은 이제 만약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도전해볼 만한 문제고, 난이도 상은 이제 뭐 불이타라든지 혹은 이제 뭐 난이도가 너무 높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굳이 시험 시간에 풀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각각 10문제씩 끊어서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요 유튜브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제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41번 먼저 볼 건데요. XJ의 수요 곡선이 Q는 10 빼기 2P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은 했으니까 요거는 수요 곡선 한번 정리해 볼까요? Q는 10 빼기 2P니까 2P는 10 빼기 Q가 되죠. 그럼 P는 5에 0.5 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보죠. PQ 평면에서 수요 곡선의 절편값은 5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10 되죠. 그러면은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는 한 점에서 찍어서 우리가 탄력성을 어떻게 구해요? 탄력성을 내려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으로 구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지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거니까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지 어떻게 된다? 분모와 분자가 길이가 같아야지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은 수요 곡선상에서 딱 절반이 되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분모와 분자의 길이가 같으니까 가격 탄력성 1이 될 거고요. 그 말인즉슨 삼각형의 비례를 사용하면은 여기에서도 1대1이 될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1대1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세로축 절편의 가운데 지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은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A기업의 총 비용 곡선이 토탈 코스트는 100 더하기 Q 제곱일 때 옳은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토탈 코스트에서 Q 제곱 더하기 100으로 썼을 때 요 부분이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니까 변동 비용,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은 토탈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 되겠죠. 생산량이 0이어도 발생하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AVC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총 가변 비용은 Q 제곱을 Q로 나누니까 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은 AVC는 Q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수직선이다 라고 했는데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되냐? 평균 고정 비용은 AFC는 TFC를 Q로 나누게 되고, 그럼 요거 고정 비용 100을 Q로 나눈 거니까 요거는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죠. AFC는 직각삼곡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선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한계 비용 미분해 보면 되죠. 한계 비용은 Q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2인 2Q 한계 비용이 될 거기 때문에 수평선이라는 것도 틀렸고요.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균 비용 구했고, 그렇죠? 평균 비용 요거 2개 더하면 되죠. 봅시다. 요거 2개 더하면은 여기 총 평균 비용이 되죠. 그러면은 Q 더하기 100분의 Q가 될 거고, 우리가 한계 비용은 2Q라고 했었죠. 생산량이 10일 때 한번 구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10 넣고 100 나누기 10 하면은 평균 비용 20이 될 거고요. 평균 비용 20이 될 거고, 여기다가 한계 비용도 10 넣으면 20이 되니까 생산량 10에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평균 비용의 최소값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비용 AC는 Q 더하기 100분의 100 나누기 Q가 될 거고, 평균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C를 여기 Q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미분해서 0을 만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Q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요? 미분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1승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Q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은 그대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 들어가죠. 그럼 Q에 마이너스 2승 바꿔보면은 Q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요게 0이 되는 지점은 넘어가면은 1은 Q 제곱분의 100. 그럼 Q 제곱은 100. 생산량이 얼마일 때?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건데요. 그때 여기다가 10 넣으면 아까 본 것처럼 평균 비용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비용의 최소값은 10이 아니라 20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및 복합제에 대한 값의 효용은 U는 L의 루트 더하기 루트 Y로 되어져 있고 복합제의 가격은 1이다. 시간당 임금이 W일 때 여가 시간이 L이면은 소득은 노동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죠. 요 시간당 임금이 3에서 5로 상승하였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여가 시간 변화는 했으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효용 극대화 지점 찾는 건 매번 똑같죠. MRS 그 다음에 여가와 소득. 그러면은 한계 효용 Y 그 다음에 한계 효용 L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거 각각 미분을 해서 구해보면은 2분의 1 루트 Y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루트 L분의 1 요거 미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요. 루트 L분의 루트 Y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 주관적인 소득 Y와 L 간의 교환 비율을 뭐와 같다라고 해야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인 3이랑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로 변했을 때는 5로 같다고 놓고 풀면 되고 그러면은 요 최적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WY는 3 루트 L이 되네요. 그 다음에 Y는 제곱을 해주면은 9L이 될 거고 요 최적 조건은 어디에다가 가져가요?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요거를 예산선에다가 가져가죠. 예산선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Y는 시간당 임금 24 빼기 L 이런 식으로 그 각 효용 극대화 모형에서 예산선이 조금씩 다른데 모형별로 예산선의 형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9L은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3에 24 빼기 3L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3L이니까 12L은 3에 24 되죠. 그럼 12 요거 약분해주면은 L은 6시간. 그러면은 원래는 여가 시간을 6시간을 소비했다는 얘기죠. 6시간을 소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당 임금이 5로 바뀌었대요. 시간당 임금이 5로 바뀌면은 요건 똑같죠. 요건 또 한계 대체율은 똑같고 요게 5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Y는 5 루트 L이 될 테니까 Y는 25L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산선에 가져가면 되죠. 예산선 아까 본 것처럼 Y는 시간당 임금 5에 24 빼기 L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25L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55 약분될 거고 5L은 24 빼기 L 그러면은 6L은 24 여가 시간은 4시간이 되죠. 그래서 6시간에서 4시간으로 2만큼 감소한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 문제 푸는 건 항상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44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제 산업의 공급 함수는 P는 440 더하기 Q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P는 1200 빼기 Q고요. 그 다음에 X제 생산으로 인하여 외부 편익이 발생하는데 외부 편익은 60 빼기 0.05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한 단위당 보조금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급 곡선은 절평값이 440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공급 곡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절평값이 1200이고요. 색깔 맞춰서 1200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수요 곡선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연립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 보시면은 생산량은 얼마가 나오죠? 440 더하기 Q는 1200 빼기 Q가 될 테니까 얼마죠? 760 나누기 2Q 하면은 Q는 380이 되겠네요. 그래서 380개가 생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820이 되겠네요. 그래서 820이 시장에 맡겨놨을 때의 가격과 생산량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편익이 존재하죠. 외부 편익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수요 곡선의 높이는 사적인 한계 편익이죠. 요게 1200 빼기 Q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편익이 60 빼기 0.05 Q가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1260 빼기 1.05 Q가 되겠죠. 그러면은 절평값이 1260이고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요게 SMB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량을 구해보면은 최적 생산량을 구해보면은 요거 SMB랑 그 다음에 기존의 공급 곡선 두 개 연립하면 될 겁니다. 그럼 생산량 연립해보시면은 40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다 넣으면은 가격은 8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지점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B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준다라고 치면은 뭐 소비자나 공급자나 아무한테나 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보조금을 준 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요 B 지점에 도달하도록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수요 곡선이 P는 1200 빼기 Q인데 여기다가 보조금을 얼마간 준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고 요 보조금을 주는 지점이 얼마를 지나가게 만들면 돼요. 400과 840을 지나가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840은 800 더하기 보조금이 되니까 보조금은 얼마를 주면 된다? 보조금은 40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A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4L 더하기 8K이다. 노동의 가격은 3이고요. 자본의 가격은 5일 때 재화 120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요소 묶음을 했는데 요거는 두 생산요소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죠. 선형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선형 생산함수일 때는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구석해 어디가 발생하는지. MPK, MPL 두 생산 요소의 한계 기술 대체율 요거 얼마가 돼요? 각각 미분을 하면 L과 K로 미분을 하면은 8, 4 해갖고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 나누기 R 요건 얼마가 돼요? 5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어디가 더 큽니까? 둘 중에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은 MPL, MPK 그 다음에 WR이 되니까 요거를 화폐 1원당 한개 생산물로 바꿔주면은 MPK의 R 하면은 화폐 1원당 한개 생산물이 더 큰 자본이 그 자본만 사용하는 구석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자본만 사용하는 구석해가 발생하면 생산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함수는 4L 더하기 8K에서 어차피 자본만 쓸 거기 때문에 노동은 빵이 되니까 8K로 바뀌죠. 그 다음에 비용함수는 어떻게 돼요? 비용함수는 WL 더하기 RK에서 어차피 노동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RK로 바뀌죠. 노동의 가격은 5고 자 그럼 여기서 120단위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20을 생산하면은 자본은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 120 나누기 8 그럼 얼마죠? 15가 되네요. 그러면은 자본을 15단위 사용하면 되니까 총 비용은 5 곱하기 15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이거 비용까지는 됐고 비용까지 그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생산요소 묶음은 노동은 빵개 구석해 그 다음에 자본은 15단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46번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자녀 수요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뭐 한번 나온 문제니까 너무 이제 공부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독점 기업 A의 한계 비용은 10이고 고정 비용은 없다. A 기업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역수요 함수는 P는 90 빼기 EQ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기업은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친 판매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 1차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이윤 극대화라는 가격을 설정한다. 일반적인 독점 가격 설정이죠. 근데 독점 가격을 설정하면은 이제 가격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안 사겠죠. 그래서 1차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또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봅시다. 수요 함수는 P는 90 빼기 EQ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10이라고 했죠. 요거 그래프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1차 판매 가격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Q, P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함수는 P는 90 빼기 EQ 절편이 90이고요. 기울기가 2인 한계 수입이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 아니라 그 수요 함수죠.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 요거 항상 이렇게 독점 기업 풀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인 한계 수입에다가 한계 비용은 10이라고 했으니까 한계 비용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독점 기업은 MRMC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량을 먼저 결정하죠. 자, 그러면은 90 빼기 4Q가 10이 되니까 80은 4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Q는 20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면은 가격은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이 되죠. 수요 곡선에다가 20을 넣으면은 40이 빠지니까 가격은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1번 그 기억만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자, 이거 2차 판매 가격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윤극대화 가격을 설정했더니 20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소비자들,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좀 둘게요. 요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수요가 20개만큼 이 사고 나갔죠. 그런 거야. 이제 제품을 1차 이제 처음에 발매를 해서 이제 다 샀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기업이 또 추가 발매해서 가격을 할인해줘서, 그래서 처음에 사고 싶은 사람들 먼저 사고 남은 소비자들한테 추가적으로 또 발매해갖고 싼 가격에 또 팔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옆으로 20만큼 움직입니다. 소비량 20개를 먼저 팔았기 때문에 20만큼 움직이게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식을 구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이게 이제 1차, 2차 수요 함수라고 볼게요. 자, 그럼 2차 수요 함수를 구해서 여기서 또 독점 시장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20개만큼 옆으로 가야 되니까, 교차하는 지점 기준으로 볼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1차 함수에서 1차 수요 함수가 P는 90 빼기 Q고 10이 만나는 지점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야? 요게 10이죠. 10은 90 빼기 2Q. 그러면은 80은 2Q. Q 여기 40 되는 거 맞죠? 그런데 20개만큼 팔았으니까 요 교차하는 지점이 20개만큼 빠져서 여기 교차 지점이 20개가 돼야 되죠. 그럼 요거 수요함수는 어떻게 된다? 수요함수는 기울기는 똑같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Q 똑같은데 절편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여기 지점을 대입하면 되죠. 가격이 10, 수량이 20인 지점 대입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0에다가 넘어가니까 절편값이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수요함수는 P는 50 빼기 2Q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2차 수요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또 절편값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한 개 수입은 50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 한 개 비용은 여전히 10이고요. 그럼 MRMC 일치하는 지점에서 수량을 먼저 결정하겠죠. 그래서 10, 그 다음에 4Q는 40이 되니까 Q는 10개 만들 거란 얘기고요. 여기가 10개 만든다는 얘기죠. 10개 추가 발매할 거란 얘기고, 그때 가격은 또 새로운 수요 곡선 상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럼 20을 빼면은 가격은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30이 될 거다. 그래서 1차 처음에 발매할 때는 50에 비싸게 발매를 하고, 살 사람 다 사면은 그 다음에 또 발매를 해서 이번에는 뭐 가격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네, 1차만 풀어도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요. 47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 함수는 U는 XY고요. 그 다음에 값의 소득은 96이다. XJ의 가격이 12, YJ 가격이 1이다. PX가 12, PY가 1이다. XJ 가격만 3으로 떨어졌을 때 XJ 소비 변화와 YJ 소비 변화는 했는데, 자, 요거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죠.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는 두 재와 관계가 대체제, 독립제, 보완제 중에서 독립제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XJ의 가격이 하락해도 YJ 소비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죠. 그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XJ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X의 소비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구체적인 소비량 구하시면 안 돼요. 구하면 이제 시간 잡아먹는 문제고, 증가, 감소, 변화 방향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 한번 구해보고 싶으시면은 96, 소득이 96인데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는 요 승수 비율대로 해당 재화에 지출하는 금액이 결정되죠. 그럼 XJ에 얼마만큼을 지출한다? 96의 절반인 48만큼 지출할 거란 얘기고, YJ에도 얼마? 48만큼 지출할 거란 얘기죠. YJ 가격은 1원이기 때문에 YJ는 변함없이 48개 소비할 거고요. XJ가 처음에 가격이 12원이었을 때는 여기가 12 곱하기 48이 되니까 XJ는 4개 소비했을 거고요. XJ 가격이 3으로 떨어졌을 때는 XJ의 소비량을 48 나기 3니까 16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숫자 계산이 아니라 증감 방향만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풀려면은 그냥 이렇게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번 XJ 시장의 수요 곡선은 Q는 500 빼기 4P고요. 공급 곡선은 Q는 마이너스 100 더하기 2P로 주어졌고, 시장 균형에서 정부가 P80의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 소비자잉의 변화와 생산자잉의 변화는 했으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가격 상한제니까 일단 봅시다. 수요 곡선은 Q는 500 빼기 4P가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정리를 해볼까요? 4P는 500 빼기 Q가 될 거고 P는 125 빼기 0.25Q가 되겠죠. 그래서 125에 뭐 0.25Q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Q는 마이너스 100 더하기 2P가 되니까 2P는 Q 더하기 100이 될 거고 P는 0.5Q 더하기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50에다가 0.5 이렇게 갈 거고 두 개 만나는 지점을 찾아볼까요?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두 개 연립하면 되죠. 두 개 연립하면은 500 빼기 4P는 100 마이너스 100 더하기 2P가 될 테니까 600은 6P P는 100이 되겠죠. P는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뭐 거래량은 얼마가 될 거냐? 거래량은 P 100 넣으면 얼마 되죠? 100 넣으면 400이 되니까 수량은 1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요것도 그럼 아까 문제처럼 증감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숫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을 80으로 상한을 정했다고 했죠? 80으로 정했으니까 이때 시장 균형 거래량은 어디에서 설정이 돼요? A 지점과 B 지점 중에서 B 지점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가격은 80에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요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자 잉여 자체는 볼 게 없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었죠? 그런데 가격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무조건 감소해요. 그렇죠? 같은 삼각형인데 높이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 걸로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가 문제인데 소비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사다리꼴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요 면적이랑 빠지는 여기 세모 면적 더해지는 플러스 면적 요거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무조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소비자 잉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시장 거래량 얼마 되죠? 가격을 80으로 설정하면은 공급량이 가격이 80이 되면 160에서 100을 빼니까 수량이 60으로 줄어들 거고요. 60일 때 여기 높이 A 지점에 좌표값 구하면 수요곡선에 넣으면 되죠. 수요곡선에다가 60 넣으면은 440을 4로 나누니까 11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최초의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요? 최초의 소비자 잉여 요만큼 삼각형 면적은 밑변이 100이고요. 높이가 25인 그래서 2로 나누면은 1250을 2로 나누니까 1250 나누면 750 맞죠? 1250 아니구나 625구나 6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가 새로 이렇게 파란색 사다리꼴 면적이 되면은 높이가 60이고 그 다음에 긴 변이 110에서 80이니까 30 그 다음에 짧은 변 긴 변이 125에서 80이니까 45 그 다음에 요거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요거 30 될 거고 그 다음에 75에 39 하면 어떻게 돼요? 3에다가 15, 73에 225 225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은 증가한 건데 이제 탄력성이나 기울기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기업의 단기 총 비용 함수가 주어졌고요. 임금이 4, 시장 가격이 1일 때 단기 공급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추구를 하겠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P는 MC 성립하는 거 맞죠? 여기서 재화의 가격이 1이라고 주어졌고요. 한계 비용 구하면 되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이 토탈 코스트가 100 더하기 임금이 4원이죠. 4니까 넣으면은 50에 Q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한계 비용은 Q로 미분을 하면은 100은 날라갈 거고요. 2가 내려오니까 50분의 2의 Q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25분의 Q가 되겠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면 된다? 25분의 Q 같아지면 되니까 생산량은 얼마? 단기 공급량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50번 볼게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 함수는 미니멈 XY. 그래서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관계고요. 소득이 1800,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0이다. X의 가격만 8로 하락할 때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인 수량도 구해봐야 되지만 완전 보완제의 효용 함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했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서 뭐는 발생하지 않아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효과로 나타나는 PCC와 YCC가 같다. 그런 것까지 봤던 거고, 그러면은 X의 소비량이 변화준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체 효과는 빵 맞죠. 그래서 기억 계산하지 않고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계 대체율은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이제 꼭 니은자로 꺾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항상 어디에서 요 꼭지점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 지점에서 한계 대체율이 변하지는 않죠. 꼭지점은 한계 대체율이 없죠. 요거는 그냥 무한대와 그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하락한다라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율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X제 소비는 증가하고 Y제 소비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는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X의 소비량 증가하죠. 근데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 보완제 중에서도 결합 비율이 일정한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YJ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X의 소비는 증가하고 YJ 소비는 감소한다라는 보기는 틀렸죠. 그래서 사실 니은은 직접 소득 효과 크기를 계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계산하기보다는 나머지 이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굳이 계산까지 안 해도 답을 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디귿 리을이 없어지니까 정답은 1번으로 푸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소비 지점까지 좀 구해보면은 소득은 1,800이고요.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니까 X는 Y 맞죠? 요게 이제 최적 소비점이 될 거고 요걸 어디에다가 가져간다? 예산선에다가 가져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득이 1,800이었고 그 다음에 XJ와 YJ 가격이 모두 10X였었죠. 10X, 10Y 이렇게 예산선을 써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때는 1,800을 XJ, YJ 넣으면은 20X니까 XJ를 몇 개 소비했다? 90개 소비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00을 이번에는 예산선이 8X 더하기 10Y로 바뀌었죠. 요것도 1,800은 18X가 될 거고요. X는 100개. 그러면 X의 소비량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10개가 늘었는데 이 10개를 늘어난 거를 가격 효과라고 하죠. 근데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득 효과로 10개가 늘어났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일단은 풀 수 있는 객관식일 때는 풀 수 있는 보기부터 다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